베네수엘라 석유를 손에 넣은 트럼프가 이번엔 북극의 다이아몬드 그린랜드를 노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그린랜드 특사로 임명됐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의회에서 매입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공식 발언했습니다. 덴마크는 패닉 상태입니다. 유럽은 긴급 군사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북극에서 전투기를 띄웠습니다. 도대체 그린랜드가 뭐길래 트럼프는 이토록 집착하는 걸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봅니다. 트럼프의 그린랜드 집착을 이해하려면 먼저 베네수엘라를 돌아봐야 합니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의 군사 개입을 단행했습니다. 명분은 민주주의 회복이었지만 진짜 목표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이었습니다.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72시간 만에 카라카스를 장악했고 마두로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미국 석유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유전에 진출했고 트럼프는 에너지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유엔은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제국주의 침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죠. 베네수엘라는 시작일 뿐이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 그린랜드 발언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건 처음이 아닙니다. 2019년 8월 트럼프는 처음으로 그린랜드 매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시 덴마크 총리 메테 프레데릭센은 황당한 제안이라며 일축했고 트럼프는 화가 나서 덴마크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이를 트럼프의 또 다른 망언으로 치부했습니다. CNN은 대통령의 정신 상태를 의심해야 한다. 고까지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린랜드 매입은 더 이상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협상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다른 수단도 검토할 것입니다. 같은 날 트럼프는 루이지애나 주지사 제프 랜드리를 그린랜드 특사로 임명했습니다. 랜드리는 석유 산업 출신으로 베네수엘라 작전에서 민간 자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2019년의 망언이 국가 정책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린랜드는 대체 어떤 곳일까요? 그린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면적은 216만 제곱킬로미터, 한반도의 약 10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인구는 고작 5만 6천 명, 서울 강남구보다 적습니다. 주민의 88%는 이누이트족 원주민입니다. 덴마크인은 12%에 불과하죠. 정치적으로는 덴마크의 자치령입니다. 내정은 그린랜드가 관리하지만 국방과 외교는 덴마크가 책임집니다. 덴마크는 매년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천억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린랜드 영토의 80%는 빙하로 덮여 있습니다. 평균 기온은 영하 10도, 겨울엔 영하 50도까지 떨어집니다. 극지방 특성상 여름엔 백야 현상이, 겨울엔 극야 현상이 나타납니다. 겉보기엔 사람이 살기 힘든 얼음 땅덩어리입니다. 하지만 그 얼음 아래에 상상을 초월하는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2013년 그린랜드 남부 크바네필드 지역에서 세계를 놀라게 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히토류 광산입니다. 히토류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풍력 발전기의 필수적인 광물입니다. 현대 문명의 핵심 자원이죠. 그런데 전 세계 히토류의 90%를 중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크바네필드 광산의 매장량은 약 1,500만 톤, 세계 2위 규모입니다. 개발만 되면 중국의 히토류 독점을 깰 수 있는 유일한 광산입니다. 하지만 히토류만이 아닙니다. 그린랜드에는 우라늄도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핵심 자원이죠. 매장량은 약 500만 톤으로 추정됩니다. 아나타세라는 광물도 있습니다. 티타늄의 원료인데 우주 산업과 방산에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석유와 천연가스. 미국 지질조사국은
그린랜드 근해에 310억 배럴의 석유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매장량의 10%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 모든 자원의 가치를 합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500억 달러, 우리 돈 70조 원이 넘습니다. 트럼프가 침을 흘릴 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트럼프가 그린랜드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자원 때문만이 아닙니다. 중국 때문입니다. 2016년부터 중국은 그린랜드에 공격적으로 투자해왔습니다. 크바네필드 히토류 광산 개발권을 따내려고 했고 세계 공항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려 했습니다. 2018년 중국 국영기업이 그린랜드 북부의 폐해군 기지를 매입하려 했습니다. 덴마크와 미국이 극렬히 반대해서 무산됐지만 중국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북극 진출. 중국은 스스로를 준 북극 국가라고 부릅니다. 북극과 국경이 맞닿아 있지도 않은데 말이죠. 2018년엔 빙상 실크로드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북극 항로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트럼프는 이걸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몰아냈듯이 북극에서도 중국을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린랜드는 단순한 자원 확보를 넘어 대중국 봉쇄의 핵심 거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북극 항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극의 빙하는 녹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이죠. 과학자들은 2030년이면 북극 항로가 상업적으로 운항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북극 항로가 열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항로가 극적으로 단축됩니다. 기존 수에즈 운하 경로는 약 2만 킬로미터, 북극 항로는 1만 2천 킬로미터, 거의 40%가 줄어듭니다. 운송 시간도 절반으로 줄고 연료비도 30% 절감됩니다. 문제는 이 북극 항로의 절반이 러시아 영해를 지난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이미 북극에 40척의 쇄빙선을 배치했습니다. 미국은 고작 2척밖에 없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북극 항로를 장악하면 전 세계 물류의 목줄을 쥐게 됩니다. 수에즈 운하를 장악한 것보다 더 큰 파급력입니다. 그린랜드는 북극 항로의 서쪽 관문입니다. 그린랜드를 장악하면 북극 항로의 절반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걸 놓칠 수 없었습니다. 투울레 기지의 비밀. 그리고 하나 더, 군사적 가치입니다. 그린랜드 북서부에 투울레 공군 기지가 있습니다. 냉전 시대부터 운영해온 미군 기지입니다. 이 기지는 북극을 넘어 러시아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감시하는 최전방 기지입니다. 조기경보 레이더가 설치돼 있어서 러시아가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15분 내에 탐지할 수 있습니다. 냉전이 끝난 뒤에도 투울레 기지는 계속 운영됐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북극에 군사기지를 증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에 5개의 군사기지를 운영 중입니다. 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를 배치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그린랜드를 완전히 장악한다면 투울레 기지를 대폭 확장할 수 있습니다. 병력을 3배로 늘리고 미사일 방어체계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선 악몽입니다. 그렇다면 덴마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분노입니다. 덴마크 총리 메테 프레데릭센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린랜드는 팔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세기 제국주의자입니다. 동맹국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건 배신입니다. 덴마크 의회는 즉각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을 잠재적 안보위 협국으로 지정한다. 동맹국이 동맹국을 안보위 협국으로 지정한 겁니다. 나토 역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덴마크는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와 긴급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북유럽 5개국은
노르딕 방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의 그린랜드 침공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도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의 그린랜드 발언은 75년간 유지되어온 대서양 동맹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북극 함대를 재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핵잠수함 5척이 그린랜드 근해로 이동했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그린랜드를 침공한다면 우리도 개입할 것입니다. 북극은 미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중국도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그린랜드 주민의 자결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론 원칙론이지만 속내는 다릅니다. 만약 미국이 그린랜드를 장악하면 중국의 희토류 독점이 무너집니다. 빙상 실크로드 구상도 좌초됩니다. 중국은 절대 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희토류 가격이 요동칠 것입니다. 중국의 독점이 깨지면 가격이 안정될 수도 있지만 분쟁이 격화되면 오히려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강국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전자는 희토류 없이는 생산을 멈춰야 합니다. 반면 방산 기업엔 호재입니다. 유럽의 국방비 증액으로 한국 무기 수요가 폭발할 것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진엑스원 같은 기업들은 수출 대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가 열리면 조선업에도 특수가 올 것입니다. 세빙선과 북극 LNG선 수요가 급증할 테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한국도 희토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과 충북 영동에 희토류 광산이 있습니다. 세계 7위 매장량입니다. 만약 그린랜드 분쟁이 격화되면 한국은 트럼프에게 희토류 협력 카드를 꺼낼 수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시작된 트럼프의 영토 쇼핑은 이제 북극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린랜드는 단순한 얼음 땅이 아닙니다. 희토류, 북극항로, 군사기지, 21세기 패권을 결정할 모든 요소가 집약된 곳입니다. 트럼프는 진심입니다. 루비오 장관의 발언과 특사 임명이 이를 증명합니다. 덴마크는 격분했고 유럽은 군사훈련에 돌입했으며 러시아와 중국은 북극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는 그린랜드를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엔 실패할까요? 다음 편에서는 트럼프가 그린랜드를 원하는 진짜 이유를 더 깊이 파헤쳐봅니다. 희토류 90% 독점의 꿈, 중국 견제, 북극항로 장악, 그리고 투울레 기지 확장. 트럼프의 머릿속에 그려진 그린랜드의 미래를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